안녕하세요, 오피스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핑 효과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모핑 효과를 활용한 파워포인트는 이 영상만 보시면 웬만큼 작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모핑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핑 효과는 전환 효과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전환 효과는 슬라이드와 슬라이드가 전환될 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전환 효과는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전체가 바뀌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모핑 효과는 객체와 객체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 사각형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사각형을 다음 슬라이드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된 슬라이드의 전환 효과 중 늘어뜨리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모핑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나요? 자, 차이점을 아시겠죠? 모핑 효과는 객체의 변화에 초점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둘째, 모핑 효과는 시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기능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전환 효과 자체도 적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핑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슬라이드의 모핑 적용 시간을 3초, 하나는 1초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확연히 차이가 나죠? 기간 내 원하는 타임을 적용하시면 원하는 속도로 전환 속도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모핑 효과에서 3D 모델 삽입 시 모델의 효과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다운받았던 3D 모델을 각 슬라이드에 차례로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D 모델에 도형에 반사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핑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반사 효과를 주니까 모핑의 자연스러움이 사라졌네요. 반대로 반사 효과를 빼고 모핑 효과를 다시 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핑 효과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3D 모델 삽입할 때는 추가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3D) 모델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원하는 모델을 찾습니다. 저는 포르쉐가 너무 타고 싶기 때문에 포르쉐 3D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로 이동하셔서 검색창에 sketchfab.com을 검색합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포르쉐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 모델을 제가 찾아봤고 다운로드한 3D 모델을 파워포인트에 삽입을 해봤는데 가장 적합한 모델은 이 모델과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모델도 디자인이 훌륭해 보이긴 하나 파워포인트 적용 시 이미지 퀄리티가 낮아지거나 혹은 그림자가 적용되지 않아서 입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개 모델 중에서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느낌의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포르쉐가 아니고 다른 차종, 예를 들어 람보르기니 같은 3D 모델을 찾아서 작업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 모델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3D 모델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JLB 파일 중 적당한 용량을 찾아서 다운로드합니다. 자, 그 다음 포르쉐 로고를 찾을 건데요. 저는 로고 서치 사이트로 이동해서 원하는 로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를 검색 후 png 파일이 다운되는지를 확인합니다. png 파일이 다운이 가능한 이미지를 찾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에서 png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텍스트를 미리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 작업에 사용할 텍스트입니다. 일시 정지를 누르시고 화면의 텍스트를 따라서 대략적인 강약, 크기, 구성만 맞춰서 작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시 정지를 누르시고 텍스트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이제 모든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핑 효과를 적용해서 슬라이드 템플릿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드를 빈 화면으로 만들겠습니다.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레이아웃, 빈 화면. 자, 여기 보시면 그 점선이 보이죠? 저는 보기에 눈금선하고 안내선을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제가 작업할 때는 눈금선과 안내선을 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3D 모델을 삽입합니다. 삽입에 3D 모델 이 디바이스, 다운로드 받은 포르쉐 3D 모델을 삽입합니다. 가운데 회전 표시로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시거나 상단에 3D 모델 크기에서 원하는 형태로 객체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크기도 원하는 만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포르쉐 로고를 삽입할 건데요. 삽입에 그림, 이 디바이스 선택 후 삽입을 클릭합니다. 저는 일단 로고에서 텍스트 영역만 사용할 거라서 나머지 영역은 삭제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상단의 그림 서식에서 자르기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영역을 삭제합니다. 텍스트 로고와 3D 모델을 중간 정렬 혹은 크기 등을 미세 조정합니다. 자, 추가로 3D 모델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건데요. 애니메이션 턴테이블을 적용합니다. 시간은 5초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시작의 효과는 이전 효과와 함께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만들어졌네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복제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클릭, 마우스 우클릭, 슬라이드 복제. 포르쉐 텍스트는 슬라이드 밖으로 이동시키고 사각형 도형을 삽입해서 포르쉐 뒤쪽에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도형 크기를 설정하고 색상은 검정색, 테두리는 없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차량의 방향도 조정해 줍니다. 자, 뒤쪽 화면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다가 포르쉐 관련된 영상을 삽입할 건데요. 영상 품질이 조금 낮더라도 파워포인트의 화면 녹화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검색창으로 가셔가지고요, 포르쉐를 검색합니다. 자, 상단에 URL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닷컴만 남기고 삭제합니다. 자, 나라를 USA로 선택합니다. 뭐 아무 나라랑 상관없습니다. 자, 해당 사이트를 보다가 슬라이드에 사용할 만한 이미지가 있으면 캡처도 해봅니다. 저는 이 영역을 사용해 볼까 합니다. 캡처는 삽입, 스크린샷,
화면 캡처를 누른 후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 녹화에 필요한 영상을 찾다가 괜찮은 곳이 있으면 멈추고, 저는 이 영역이 좋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화면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녹화는 상단에 화면 녹화를 누른 후에 영역 선택 후 기록을 클릭합니다. 자, 3초 뒤에 녹화가 시작되죠. 녹화는 대략 10초 정도 진행한 후 종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녹화된 영상을 노출하라는 영역만큼 조절합니다. 저는 뒤에 사각형 도형만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녹화된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상단의 비디오 효과, 반사, 근접 반사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상의 잔상이 플레이 될 때 바닥에 나타나는 효과가 생겨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포르쉐 로고와 미리 작업한 텍스트를 왼쪽과 오른쪽 여백에 배치합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가 종료됐네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복제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자, 비디오 영역은 삭제할 거고요. 삭제할 텍스트는 화면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뒤에 배경 사각형 영역을 전편집을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전편집. 자, 보시면 여기 꼭지점이 보이죠? 이 꼭지점을 선택한 후 원하는 크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편집 기능은 직선 형태도 가능하지만 곡선도 가능합니다. 자, 저는 일단 이 두 개 꼭지점을 이용해서 도형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방향, 크기를 도형에 맞게 조절하겠습니다. 자, 왼쪽 여백에 텍스트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미리 작업한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때 텍스트에 입체적인 전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방금 작업한 텍스트를 복사해서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붙여넣기 하면 화면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효과가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슬라이드를 몇 장 만들어 봤는데 작업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형의 전편집을 통한 도형의 입체적인 배경을 설정합니다. 자, 두 번째, 3D 모델의 방향과 크기를 설정합니다. 자, 세 번째, 텍스트의 레이아웃을 빈 여백에다 배치합니다. 자, 너무 쉽죠?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특별히 설명 없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작업하시거나 재생 속도를 늦춰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쪽하늘 끝에서 번쩍이는 섬광에 나쁜 사람 모두가 벌벌 떨게 될 거야. 착한 사람 지키고 호련히 사라지는 그 모두가 기다린 우리들의 황금가면 가리켜 지워 눈부시 황금가면
고무장갑 펀치에 플라스틱 양동이 빗자루건 무장한 어린 시절 악동이 무찌르고 싶었던 세상 모든 적들을 치열했던 전투로 일만 가진 승전보지. 그때 나는 의기양양 황금가면이었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세상이 말하는 그 정답이 너무 어려워.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는 그 시절의 내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 당최 정의는 무엇인 걸까. 승리는 무엇인 걸까. 난 약해져만 가네. 막히는 퇴근길 거꾸로 탄 전철에 아무데나 내려서 길을 걷다 올려본 서쪽 하늘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도 아닌 무엇이지를 뜬 날 관통할 때 뭔가 울컥 빈정인 소용돌이 뒤적도 불끈 약주먹을 쥐고 달려간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간 하찮은 내가 아니지. 가슴을 힘 빠져 쓴다. 빛바랜 낡은 하면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황금가면이다. 세상이 노래할 그 이야기 내가 쓸 거야. 대대로 이어질 전설을 꿔. 난 이뤄내고 말 거야. 별에게 맹세코 절대 순간의 지긴 아니다. 이렇게 태어난 거다. 난 황금가면. 서쪽 하늘 끝에서 번쩍이는 섬광에 아픈 사람 모두가 벌벌 떨게 될 거야. 착한 사람 지키고 호련히 사라지는 그 모두가 기다린 우리들의 황금가면. 가리켜 지워 눈부신 황금가면 여기 간다. 고무장갑 펀치에 플라스틱 양동이 빗자루건 무장한 어린 시절 악동이 무찌르고 싶었던 세상 모든 적들을 치열했던 전투로 일만 가진 승전보지. 그때 나는 의기양양 황금가면이었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세상이 말하는 그 정답이 너무 어려워.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는 그 시절의 내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 당최 정의는 무엇인 걸까. 승리는 무엇인 걸까. 난 약해져만 가네.
퇴근길 거꾸로 탄 선철에 아무데나 내려서 길을 걷다 올려본 서쪽 하늘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도 아닌 무엇이지를 뜬 날 관통할 때 뭔가 울컥 빈정인 소용돌이 뒤졌고 그냥 죽어도 쥐고 달려간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가슴을 힘 빠져 쓴다. 빛바랜 낡은 하면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황금 가면 이다. 세상이 노래할 그 이야기 내가 쓸 거야. 대대로 이어질 전설을 난 이뤄내고 말 거야. 별에게 맹세코 절대 순간의 칙이 아니다. 자, 얼추 작업이 완료됐네요. 자, 각 슬라이드에서 수정 사항을 체크합니다. 자, 멋진 포르쉐 슬라이드 템플릿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모핑 효과,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도형의 전편집,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아름다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막상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하시고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상 오피스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벌벌 떨게 될 거야. 착한 사람 지키고 호련히 사라지는 그 모두가 기다린 우리들의 황금 가면 가리켜 지워 눈부신 황금 가면 여기 간다. 고무장갑 펀치에 플라스틱 양동이 빗자루 건 무장한 어린 시절 악동이